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면목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현재 시세라든가 또 위치,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면목동 일대는요, 상당히 개발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상봉 재촉지구도 있고요. 또 면목동 10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복합사업도 있어요. 공공주택 복합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랑 4차 4차 같은 경우는 상봉터미널 인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면목동 시범 1차 대상지죠. 이쪽이 1차라고 보시면 2차는 이쪽 일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목동에 모아타운 2차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신통기획이 있습니다. 아래쪽이 요번에 발표했던 3차 면목동 63-1번지 일대고요. 이 왼쪽 편이에요. 이 면목동의 왼쪽 편에는 모아타운 요번에 3차로 지정되어 있는 152-1번지 일대. 그러니까 이쪽이 1차, 이쪽이 2차, 3차. 그 다음에 이쪽이 2차. 자, 이번에는요, 면목동 모아타운 1차 시범 사업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릴게요. 지정은 22년 1월 13일 날 지정을 했었죠. 지정일에 발표했던 그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섹타가 구획이 돼 있고요. 지정 후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죠. 또 이쪽에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당시에는 현재 6개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26년까지 약 1100세대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동 모아타운 2차 대상지가 발표를 했었죠. 지정일은 6월 22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면목 38동 44-6번지 일대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용도 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되어 있어요.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1종이 있다는 게 좀 독특함이 있죠. 그 다음에 면목동 297-28번지 일대 이곳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은 삼각형이고 이쪽은 2종과 3종 준주거 지역이 있죠. 이 왼쪽 같은 경우는 1종이 있는데 이곳은 준주거 지역이 있다라는 게 좀 독특한 그런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3차 대상지에 대해서는 10월 21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죠. 면목동 152-1번지 일대 그래서 이쪽은 2종과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88,000 제곱미터 정도가 면적이 되고요. 상당히 큰 면적이죠. 그 다음에 중량구 면목동 63-1번지 일대 이곳은 이제 76,000 제곱미터가 되고요. 이쪽은 다 2종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대상지에 대해서 신통종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지에 대해서 좀 보기 좋게 화면이 있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쪽 일대가 1차 시범 대상지고요. 이 삼각형 모양이 2차, 이 아래쪽도 2차고요. 그 다음에 3차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은 모아타운 대상지가 5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면목동 노후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상 이렇게 붉은색 계열이 있는 곳들이 노후된 곳입니다. 또 30년 이상이 된 곳들이고요. 파란색 색깔이 있는 곳들이 신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목동 상봉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봉역 근처에는 좀 신축이 많이 있고요. 면목동 위쪽 부분은 노후도가 상당히 있죠. 이쪽 아래쪽도 신축들이 좀 있는 게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목동 일대는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 허가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부셔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착공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건축 인허가가 받은 시점이 21년도 10월 29일부터 약 1년 전부터 현재 10월 28일, 22년 10월 28일까지에 대한 허가 내용인데요. 이곳은 허가받은 게 43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았어요. 여기 번지수는 제가 나오지 않게끔 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 허가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축 빌라를 살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신축이 된 곳이라면 현금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착공 신고를 안 한 경우는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것, 또 일정한 구역은 1월 20일
이후에 건축 허가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22년 10월 27일까지 착공 신고를 안 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이곳 같은 경우가 1차, 그 다음에 6월 23일 착공 신고 안 한 경우에는 2차,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지정된 곳이 10월 2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대표 아파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면목동의 아파트를 한번 비교 분석할 건데요. 해당 지역이 신축이 지어졌을 때 현재 랜드마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되겠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내가 추가 부담금 포함한 현재 매입한 금액 포함한 총 금액이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고 신축 아파트보다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면목동의 가장 1위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예요. 이게 34평 기준으로 27층이 1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기준은 21년 10월 28일부터 22년 10월 28일까지에 대한 1년간의 거래된 내용입니다. 거래된 거는 22년 5월 달에 거래된 거고요. 다음이 이제 한강 수자인 사가정 파크인데요. 22년 4월 달에 33평형 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용마산 하늘채 같은 경우는 22년 3월 달에 33평이 11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 2, 3위 정도를 보면 13억 8천에서 약 11억 3천 정도가 되네요. 이 신축 아파트 모아타운이 됐을 때 이 금액보다 높으냐 낮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예상에는 이 사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소규모 아파트들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꼭 하나의 단지라고 보기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의 가치를 볼 때 물론 미래에 평가를 할 때는 평가 금액이 높고 또 이제 이 평가를 할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매매가가 어느 정도고 추가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잘 참고하셔서 또 매입할 때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그냥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됐을 때 과연 기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될까? 기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보단 당연히 비싸겠죠. 신축 아파트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면목동에 있는 남청 파인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56세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작죠. 17년 정도 된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31평형이 6억 4,400에 거래가 됐어요. 22년 1월 26일이니까 좀 된 거죠. 지금 이곳보다는 가격이 또 올랐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게 면목동 면목 2차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곳에 31평 같은 경우 86세대니까 이곳도 역시 나홀로 아파트죠. 이곳은 18년 된 연차인데요.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 11월 29일 날 됐기 때문에 좀 기간이 됐죠. 7억 5천만 원 정도의 8층이 30평대가 거래가 됐네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홀로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홀로 아파트도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그냥 모아타운으로 안 됐다면 이 정도 시세가 신축으로 가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료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아파트예요. 노후되어 있는 근처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면 현재의 재건축 대상 또는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연식이 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시세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30평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면목 두산 2단지가 약 28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재건축하는 건 아니죠.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7억 7천만 원에 22년 5월 달 얼마 전 좀 됐죠. 5,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기간에 계약됐던 게 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이 아파트도 33평형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가 한 30년, 40년 됐다면 좀 가격이 더 올라 있겠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아파트니까요. 아직까지 28년 된 아파트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좀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어떤 지역에 재개발을 하던 모아타운을 하던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 신축 아파트가 될 때는
첫 번째는 랜드마크 아파트 신축. 물론 현재 분양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분양하는 분양 가격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렸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모아타운이 됐을 때 신축이 이 정도 가격 가겠구나, 이런 부분 조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면목동 빌라에 실거래가 됐던 그런 가격들입니다. 이쪽은 이렇게가 되어 있고요. 면목동 38동 44-6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을 보면 22년에 2억 5천만 원에 연립 다세대가 거래가 됐고요. 또 왼쪽 변으로 보면 3억 6천. 3억 6천은 좀 더 크기가 큰 거겠죠. 그래도 2억 정도가 22년에 거래가 됐네요. 이렇게 실거래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입니다. 이 일대도 2억대 22년에 또 2억 7천, 뭐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억 2천에도 거래가 됐네요. 4억 6천, 이건 좀 크겠죠. 13평 정도 되는 전용면적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5천도 보이고요. 4억 1천만 원짜리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4억 4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작은 것들은 2억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4억대 후반까지도 가격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세가 이 정도 거래가 됐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모아타운이 매매로 나온 금액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룸 기준으로 해서는 6억 2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5억 9,900이니까 뭐 6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3룸 기준으로는 6억에서 6억 2천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투룸 같은 경우는 4억 8천에서 4억 2천도 있고 4억 1천도 있고 3억 9,800짜리 물건도 있네요. 그러면 뭐 3억대 후반부터 4억대 후반까지 있구나, 투룸 기준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구나, 잘 참고하셔서 시세 파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면목동의 미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 면목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미대상지는 신축이에요.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데 6억까지도 나왔네요. 그리고 작게는 3억 5,500, 신축이니까 좀 가격은 나가죠. 그리고 일반 빌라예요. 연식이 조금 된 것들은, 지정이 안 된 곳들은 뭐 2억 9천에서부터 15억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억대, 또 4억대, 3억 8천대 이렇게 있네요. 앞서 비교했던 것처럼 대상지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10년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축은 거의 1년대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이곳은 1차, 2차, 3차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1차 시범사업지 면적이 93,8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면목동 86-3번지 일대죠. 이곳은 1월 20일 이후에 건축을 짓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은 그러한 것들, 이후에 받은 것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예요. 국토부 후보지 1차로 정해졌던 곳 중에 22년 공모에서 선정된 곳들, 이곳이 2차인데요. 약 면적은 76,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면목동에 있는 38동 44-6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2차기 때문에 6월 23일까지 착공 신고를 해라.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현금 청산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도 역시 모아타운 2차입니다. 중량구 면목 본동이에요. 297-2번지 일대, 이것도 역시 같은 6월 23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발표했던 3차는 88,000, 76,000 정도 되네요. 152-1번지 일대, 63-1번지 일대는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이니까 이 날짜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월 20일, 6월 23일, 10월 27일, 이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매입하시게 된다면 신축을 꼭 기억하셔야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매입 시 주의사항이에요. 주의 꼭 하셔야 됩니다. 구역의 경계선 부분이에요. 경계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 경계선에 근처에 있는 곳들은 다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매입을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가 건물이 많은 곳들이 있어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건물들이 좀 크게 있죠. 이런 곳들의 구역들은 다소 늦어지거나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피하고 또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2, 4년 내에 공급은 어렵습니다. 이게 뭐 2년에서 4년 내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가다가 진통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 특징이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신축 빌라를 매입하실 땐 앞서 얘기했던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꼭 확인하시고 매입하시는 게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이상 면목동에 대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